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테슬라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주제를 보고요. 자, 그리고 샤오펑이 FSD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테스트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 배경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거의 미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살펴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엔비디아와 애플이 크게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최근에 이 작은 주식들이 조금씩 올라오죠. 이 작은 주식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요. 그만큼 지금 금리 인하 속도가 뒤로 늦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조금 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분석들로 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빅테크 중심으로 좀 보면요. 마소가 0.14 살짝 빠졌고요. 자, 뭐 마소는 뭐 떨어져도 찔끔 떨어지고 뭐 올라도 뭐 크게 오르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애플 보니까 2.15% 오늘 떨어졌습니다. 애플 좀 떨어졌죠. 자, 애플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뭐 악재들이 있긴 하지만 뭐 얼마 전에도 제가 매크로 통해 분석해 드렸죠. 출시한 것들이 이 과학을 쓰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그게 이제 효과가 좀 떨어져서 이 수요가 별로 안 따라온다. 가격 때문에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쨌든 애플 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거고요. 구글 0.71% 상승, 아마존 1.80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보시면요. 3.54 빠졌어요. 오늘. 많이 빠졌죠.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이제 오늘 떨어지는 모습인데, 자, 엔비디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요. 이게 뭐 특별한 이슈보다는 워낙 지금 뭐 엔비디아 상승 속도가 가파르죠. 너무 가파르면요. 결국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고 결국 조정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엔비디아가 이번에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조정은요.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1.78% 살짝 빠졌는데 여전히 18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장 보니까요. 요즘은 작은 주식도 조금 오르고 오히려 이제 빅테크들이 조금은 조정받는 모습이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빅테크들이 계속 끌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이 흐름이 오면요. 여전히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이 주도해가는 그런 시장이 계속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요. 어찌됐든 앞으로 전 세계를 매그니피센트 세븐들이 계속 이끌고 갈 확률이 높아요. 향후 10년, 20년 이렇게 긴 어떤 그 시간 동안 주도적인 미국 기업들의 독주가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봅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스위스가 또다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타이틀 보세요. Switzerland makes second interest rate cut이라고 합니다. 자, 스위스가 두 번째로 금리 인하를 또 단행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번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스위스가 어떤 배경에서 금리 인하를 했는지 한번 들여다보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0.25%를 내리면서 자, 금리가 1.25%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스위스 중앙은행이 1.25%. 자, 이 정도면 정말 너무 근사하죠. 이 정도면요. 아마 시중금리는 뭐 2%대, 뭐 2.5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정말 살기 좋죠. 돈 빌리기 좋고 비즈니스 하기 좋고 모든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그 로이터에서 그 경제학자들을 조사했을 때에 3분의 2 정도가 어느 정도 내릴 것인가? 내릴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몇 프로 정도 할 것이냐? 0.25 정도 내릴 것이다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1.25 기존에 1.5였는데 1.25까지 내렸습니다. 사실 1.5나 1.25나 별 차이는 없지만 그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지금 많이 내리고 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그 배경은요, 현재 이 스위스는 아주 이 5월 달에 인플레이션이요, 1.4%입니다.
5월 달에 1.4%. 그러니까 지금 이미 2% 아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사실 4월 달에 좀 오르면서 이거 다시 거꾸로 역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 염려감이 있었는데 그게 5월 달 되니까 역시 큰 대세는 막을 수가 없다. 전체적으로 지금 1.4%까지 떨어졌으니까 2% 아래니까요. 이쯤 되면 금리를 더 내려도 됐죠. 그래서 아마 다음번엔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1%까지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지금 스위스 은행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요. 결국 미국과 그리고 캐나다와 이 G7 국가들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캐나다가 금리 내렸다는 거 말씀드렸죠. 한 2주 전에요. 저 캐나다도 금리 인하했던 게 2%대의 이 소위 인플레이션에 머물면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금리를 적절히 내렸단 말이죠. 자, 그런데 미국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최근에 매크로 분석하면서 설명해 드리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요. 연준이 이 미국 특히 이제 바이든이 대선까지는요. 돈을 계속 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통 긴축을 해서 이 양적 이 소위 축소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양적 축소하던 걸 줄여놨어요. 예측했던 게 뭐 600억 달러 이런 걸 250달러로 줄여버리니까 이게 지금 돈이 풀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들이 풀려요. 곳곳에 지금 여러 곳으로 풀리죠. 그리고 사실 뭐 인플레 감축 법안 이것도 다 이게 돈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올해 11월까지 대선까지는요. 바이든이 경제를 위축시킬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게 지금 경제가 좋다 느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올 11월 달 대선 이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돈 푸는 거를 조금 절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미국이 이 고금리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기가 조금 안 좋다, 뭐 여러분 실업률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올 겁니다. 자, 그러게 되면요. 금리가 결국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하반기 그리고 내년.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에 대선 끝나면요. 12월 달, 11월 달 내년부터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인플레도 떨어지는 모습이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도 덩달아서 내년에 오래 못했던 걸 더 빨리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경제가 폭망하지 않는 이상, 미국 경제가 갑자기 폭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이 전반적으로 뭐 이 자산 시장이 굉장히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들을 좀 읽으면서 우리가 크게 보면서요. 결국 금리를 내린다라고 보시면서 투자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재미난 소식인데요. 오일 가격이 내년쯤 되면요.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거든요. 자, 먼저 타이틀도 보시면 오일이 현재 지금 한 80달러대까지 올라와 있지만 자, 지금 60달러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내년 되면 그런 분석 시티가 해냈거든요. 자, 일단 이번 여름 있죠. 이번 summer에 피크를 찍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is summer expected peak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2025년도에는 steep decline,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인벤토리죠. 전 세계에 지금 이제 기름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벤토리 자체가 점점 더 쌓이고 있는데 내년 되면은 굉장히 많이 각 나라들의 보유분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미 인벤토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 브렌트유 같은 경우가 70달러대까지 기본적으로 올해 말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70달러대 그리고 내년 되면은 60달러대까지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인플레이션이 안 내려갈 수가 없겠죠. 전방위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60달러대에 내년에 머문다. 그리고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뭐 26년도에는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2024년도잖아요. 그 2030년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앞으로 향후 6년 정도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에 향후 점진적으로 기름 소비가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게 oil demand growth will continue to slow down입니다. 오일의 demand 수요 자체가 결국은 계속해서 빠질 것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이제 전체 이유는 될 수는 없지만 이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전기차로의 전환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것이, 자, 중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는 거의 30%의 전기차 점유율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많은 차들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돌아다녔는데, 이제 중국의 30%가 전기차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기름이 이게 굉장히 많이 줄겠죠. 중국의 기름 소비가 막대했거든요. 줄고 있고, 미국도 속도가 느리지만 빨라지고 있고, 유럽도 그다음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미국 전부 다 이제는요, 이전에 비해서 기름 소비가 확연히 줄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의 침투율은요, 결국 더 빨라질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최근에도 살펴드렸지만 이 전기차의 수요처 인도도 그렇고 오스트레일리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일본 할 것 없이 많은 나라들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 거거든요. 이 속도가요, 늘면 늘어났지 줄진 않는단 말이죠. 앞으로 결국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올 지금 그 2030년도까지 봤을 때에 기름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기름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전기차의 개발로 인해서 인플레가 확실하게 일단 올해 내년쯤에는 확실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보이는 거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엔비디아 소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재미난 데이터가 공개됐는데요. 여러분, 지금 그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1등을 돌파하면서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돌파해버렸죠. 자, 그 일이 있고 나서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뭐 엔비디아의 이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엔비디아라고 하는 한 개의 그냥 일개 기업이죠. 미국에 존재한 한 개의 기업이 이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소위 3조 달러를 돌파하고 나니까 지금 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까지 이들로 이 각 나라들의 주식 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요, 그래프를 보시면 4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빨간색으로 하늘로 쭉 치솟은 것이 바로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가 이 24년도 들면서 이제 3조 달러를 돌파한 상황이고 3조 3천억 있죠. 자, 그리고 현재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인데요. 이 각 나라들의 주식시장의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 엔비디아 한 개 기업이 더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일단 파란색 선이 영국이거든요. 자, 영국의 전체 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합이에요. 전체 합이거든요. 이게 2조 달러를 뭐 살짝 머물러 있어요. 20년도에는 뭐 1조 5천억까지 갔지만 지금 다 회복해서 지금 현재 2조 달러거든요. 자, 그리고 그 프랑스가 줄곧 뭐 거의 1조 달러에 머물러 있던 것이 많이 올라와서 이것도 거의 지금 1조 7천억 달러까지 온 거죠. 그리고 독일 보세요. 독일이 이제 그 연두색이거든요. 자, 이것도 뭐 계속 1조 달러 미만에 있다가 지금 1조 한 3천억 달러까지 와 있죠. 그러니까 전체 독일 주식시장 전체를 합친 게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고 하는 한 개의 기업이 3조 3천억인데 얼마나 이게 이 사이즈가 큰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오랫동안 설명을 해왔고, 미국이 지금 현재 그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Magnificent Seven, 빅테크들, 이미 제가 일찍이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고, 이 주식들에 계속 묻어둘 때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은행에서 얻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엔비디아가 사실은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조그만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기업을 다 뜯고 올라가 버리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각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이런 지금 전체 시장을 합친 것보다 이렇게 세진 거죠. 그만큼 여러분, 한 개의 기업이 이 정도면 지금 미국에는 애플이나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3조 달러 넘은 기업만 3개가 되죠. 그뿐입니까? 지금 뭐 2조 달러대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뭐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그리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있고, 지금 이 미국의 기업들은요, 보면은 지금 뭐 전기차 시대는 또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죠. 플랫폼을 앞장 세운 이 각 기업들의 소셜 네트워크나 미래 산업의 먹거리에 대해서는요, 지금 미국의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AI, 인공지능, 지금 AI에 소위 말해서 이 그 부속품을 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현재 돈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앞으로 이 소위 인공지능이 발전을 거듭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2차 생산물들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오픈 AI랄지, 더 나아간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자신의 플랫폼에다가요, AI를 구동시킨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 AI의 결과물 중에 가장 기대가 되는 건 테슬라의 자율주행입니다. 그리고 로봇입니다. 테슬라만큼 자율주행을 가지고 크게 돈 벌 기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그 칩을 동원해서 모두가 지금 소위 말해서 이런 그 인공지능을 테스팅하고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자율주행과 로봇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이 테슬라나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들이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시대가 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재미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보시면서요. 정말 미국 주식에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샤오펑의 CEO가 미국을 방문하면서요, 미국의 테슬라 자율주행 FSD 최근 버전을 자, 테스트하고, 그리고 12.4 버전 12.4를요, 기대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있는 동안 체험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 얘기들 한번 분석하면서 왜 이 샤오펑의 CEO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 샤오펑의 CEO, 허 샤오펑이요, 미국을 현재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좀 오랫동안 머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랫동안 머무는 이유는요,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그리고 구글이 현재 구동시키고 있는 웨이모, 이 두 개를요, 경험하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본인이 주행 테스트를 하면서 체험을 하고, 사실은 이제 그 미래를 도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직접 이번에 그 풀 셀프 드라이빙 FSD를요, 미국에서 현재 그 테스팅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이제 몰아보면서 모델 3를 타고 이제 체험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테스팅 해보면서 웨이보에다가, 중국 웨이보에다가 포스팅을 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했고요. 지금 테스트한 것은 12.3.6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2.4가 훨씬 더 좋다고 했는데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경험해 보고 싶다. 여기까지 하고 본인으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동안 테슬라 거 테스트하고 웨이모 또 이제 테스트하는데 구글 웨이모의 이 자율주행이 현재 뭐 곳곳에서 여러 이 방식으로 테스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현재 사업 모델로 운용 중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웨이모 같은 경우가 구글에서 개발한 건데 둘의 방식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웨이모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지도나 모든 것들을 아예 셋업 시켜서 나가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된 거죠. 근데 테슬라는 이제 소위 말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이제 방식이지 않습니까? 자, 두 가지가 방식이 다른데, 자, 우리는 뭐예요? 테슬라의 방식이 결국은 완전 자율주행을 가는 길에는 최선의 방식일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샤오펑 같은 경우는요, CEO가 직접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여러 가지 지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소위 전기차가 완전 포화 상태잖아요. 전기차가 너무 많이 사실 회사들이 너도 나도 그리고 뭐 이 자동차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만 돈만 벌면 전부 다 전기차를 만들어 버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백 개가 무너졌지만 뭐 500개, 600개 뭐 계산할 수도 없을 정도의 전기차 회사가 있었지만 많이 망하고 지금도 아직도 뭐 수십 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회사들이 여전히 너도 나도 만들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지금 포화 상태예요. 자, 전기차가 너도 나도 만드니까 포화 상태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요, 지금도 만들어서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이러다간 다 공멸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뭐가 대안이겠습니까? 결국 전기차의 대안은요, 결국은 자율주행인 겁니다. 자율주행이 전기차에 가미됐을 때에 결국은 그것이 승부가 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전기차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지금 포화 상태에 있는 가운데 이러다간 샤오펑도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자동차는 만들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샤오펑은
이 중국에서도 테슬라를 똑같이 모방하기로 유명하죠. 완전 똑같아요. 뭐 테슬라가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이미 19년도, 20년도 이때부터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샤오펑도 그걸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간중간에 테슬라가 원래 초창기에는 라이다 달고 레이더도 달고 막 덕지덕지 단 거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다가 테슬라는 나중에 카메라로 다 빼버렸지 않습니까? 다 카메라로만 작동하면서 이제 이 소위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가버리는데 지금 이제 이 샤오펑은 어느 정도까지 변화를 주는데 최근에 이런 업데이트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정보를 구할 수는 없죠. 자, 그러나 샤오펑도 이 테슬라가 하는 걸 그대로 쫓아가기 때문에 현재 자율주행이 진심이죠. 그래서 지금 웨이모와 테슬라 중간쯤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라이다를 달고서 그렇게 이제 센서를 연결해서 지금 하는 그런 방식을 구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자율주행의 기술을 구축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테슬라의 발전 속도를 보기 위해서 지금 온 거죠. 테슬라가 이 소위 완전 자율주행을 가기 위해서 미국에서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오는데 지금 현재 사실 이번에 FSD 지금 현재 공개되어지는 거 보면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이다나 레이다를 달지도 않아요. 그냥 카메라 베이스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번에 이렇게 미국 와서 테스트 해보는 건요. 사실 방어적 성격이 큽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지금 테슬라가 진출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지지난주 몇 주 전에 중국을 방문했고 상하이에서 허락을 이미 내려받았죠. 자, 상하이에서 허락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조금만 이제 그 경험을 쌓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경쟁이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겠죠. 그리고 경쟁이 될 것인가도 살펴볼 뿐만 아니라 뭘 보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테슬라 FSD를 도입하는 건 어떤가? 이런 고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라이센싱을 했을 때의 득과 실, 사실 이건요 본인들이 하지 않더라도 경쟁사들이 먼저 취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샤오미나 다른 지금 자율주행을 개발하지 않고 있는 전기차 회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회사들이 만약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채택했다 그러면 샤오미 차가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샤오미 차의 수요는요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기술력이 압도적이거든요, 테슬라께.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만약에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들이 통신 회사들 이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하물며 화웨이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만들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 회사들이 자율주행을 개발하기에는 너무 지금 많잖아요. 왜냐면 자기들의 본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기차는 만들기는 뚝딱뚝딱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고 자율주행을 라이센스를 갖다 쓴다?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그 샤오펑이나 이런 회사들처럼 전기차에만 집중되는 회사들이 불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아예 중간에 끼지도 못하고 도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고민이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샤오펑의 행보가 굉장히 재밌고요. 어떻게 자율주행을 극복해 나갈지, 이들도 라이센스를 할지, 아니면은 지금 그 다른 경쟁사가 중국 안에서 테슬라 거를 쓰게 되었을 때에 본인들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할지,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테슬라 걸 라이센스로 쓸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겠죠. 자, 그런 고민들은요 지금 테슬라 외에 현재 이 중국의 업체들은 모두가 고민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 기업들이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하고 있는 거고요. 무서운 거겠죠. 아무튼 요런 걸 지켜보는 것도 테슬라 주주 입장에 굉장히 재밌어요. 앞으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출시할 때에 과연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저는 궁금해요. 자, 그런데요, 일론 머스크도 샤오펑의 CEO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러 미국에 왔다. 미국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표현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올린 글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Chinese automakers are by far the most competitive라고 합니다. 자,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까지는 가장 경쟁력이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간간히 했었죠. 중국 업체들이 일단 경쟁력은요 정말
정말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 중국에 있는 테슬라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업체도 열심히 하는데 현재 정말 전기차에 진심으로 달려들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테슬라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머스크도 이 한편으로는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정말 그 경쟁력 있게 열심히 덤벼드는 거, 특히 이제 가격 경쟁력이 너무 좋잖아요. 싸게 좋은지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머스크는 이렇게 칭찬하지만 자율주행이나 테슬라가 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면에서는요, 여전히 이 테슬라를 앞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건요, 자동차만 놓고 보더라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못 벌어요. 샤오펑이건 뭐건 지금 지원받아서 하고 있지만 돈을 벌어야지 뭐 그게 사업이 되는 건데, 지금 전기차를 만들어서 돈이 안 돼요. 돈을 못 버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계속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자율주행까지 나와서 이게 돈을 벌어들인다? 그러면 이게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요. 그리고 머스크가 항상 자신하는 건 중국 기업들이 정말 뛰어나지만, 그러나 그게 이제 한계성이라 있는 거죠.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인공지능, 사실 전 세계에서 최고 천재들은 테슬라 이 인공지능에 모여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로봇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길은요, 이런 샤오펑이나 이런 작은 이런 다른 기업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제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AI 기업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고 여러분 투자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테슬라 소식인데요. 자, 제가 어저께 테슬라의 지금 쿨링 시스템이 텍사스 공장에 세팅되고 있다라고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왼쪽 위에 사진을 좀 보시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 공장에 그 옆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뒤편에 보면은 지금 제가 왼쪽 사진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보세요. 하나의 건물로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옆에 자동차를 보세요. 포크레인도 보시고요. 이런 기계 어마어마하죠. 이것만 보더라도요. 자, 이 지금 건물에 위에 지금 하나씩 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팬 자체도 정말 이 규모가 사이즈가 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규모 이 선풍기를 이렇게 달고 있는 거거든요. 쿨링 시스템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GPU 쿨러입니다. 그러니까 GPU가 막 돌아가잖아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열이 발생하니까 그걸 빨리 식혀줘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텍사스가 이런 데이터 센터 자체를 규모 있게 세워서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공지능 회사가 이 본격적으로 되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자율주행이 그리고 로봇까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가 필요한 거죠. 이게 좀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즈에 대해서 오른쪽 보시면 위에요.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면은 현재 130메가와트 정도고 나오거든요. 파워와 쿨링이요. 그러니까 130메가와트 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 근데 이게 지금 향후 18개월 정도 되면요. 어느 정도 규모로 늘어나면은 500메가와트로 늘어납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거의 4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규모가.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올해보다 1년에서 1년 6개월 지나면 4배 이상 이 파워나 힘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결국은 이런 사이즈나 규모가 늘어나니까 지금 이제 공사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년쯤 되었을 때에, 내년 하반기가 되었을 때에는요. 결국은 이 테슬라가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엔비디아의 칩도 여기다 쓰죠, GPU를. 그리고 다른 회사들 것도 쓰거든요. 뭐 AMD 거도요. 근데 여기에 절반은 테슬라 AI 하드웨어를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체 개발하고 있는 칩과 함께 집어넣어서 테슬라 하드웨어 절반, 엔비디아와 다른 기업들까지 절반해서 현재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요. 머스크가 직접 얘기했죠. HW5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하드웨어 이 5가 이름을 이제 AI5로 바꿨거든요. 자, 이 소위 말해서 이 컴퓨터가 결국은 in the second half of next year, 내년 하반기죠. 하반기에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결국 테슬라 AI5라고 하는 하드웨어 5, 지금 하드웨어 HW4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AI5로 바뀌었을 때에 능력 자체가요. HW4 컴퓨터보다도 능력치가 10배나 더 높아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연산철이랄지 특히 자율주행이나 이런 판단할 때에 그 스피드나 속도가 10배 이상 늘어난다라는 거야. 내년쯤 됐을 때에. 그만큼 지금 테슬라가 이 AI의 진심인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우리가 AI 기업이다라고 얘기한 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년쯤 됐을 때는 자체적으로 이제 테슬라 걸로 다 갖춰지고 나머지 엔비디아 칩이라는 걸 좀 갖다 써서 본격적으로 가동했을 때는 이 테슬라 AI 컴퓨터의 일 처리 능력이 기존에 지금 현재도 빠르지만 10배 이상 늘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정도, 내년 하반기 정도 어마어마한 목표를 두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요. 어디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냐면 자, 아래쪽에 보세요. 핑크빛이라는 거. 로보택시 이벤트가 8월 8일 날 예정돼 있죠. 8월 8일입니다. 자, 이때 이제 8월 8일 날이면은 한 2달 남짓 남았는데, 이때 테슬라가 이제 좀 공격적인 타임라인을 제공할 거라고 보고 있죠. 실제적으로 로보택시가 언제쯤 출시되고 어떻게 작동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8월 8일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요, 8월 8일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으면서 결국 그 이후에, 즉 올 하반기에 로보택시의 이 부분적인 출시, 그리고 내년 하반기쯤 넘어갔을 때의 AI5가 새롭게 테슬라만의 이 슈퍼컴퓨터가 로보택시에 많이 깔렸을 때 이게 절실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슈퍼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이게 지금 이 소위 말해서 가동이 안 되겠죠. 소위 말해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동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 테슬라의 눈은요, 이제 올 발표하고 나면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지는 로보택시의 전체 연동성을 하기 위해서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이 하드웨어, AI5가 개발되고 있고, 그게 이제 10배나 더 빠른 연산 처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눈, 머스크의 눈은 어디에 가 있냐? 바로 로보택시의 완성, 여기에 지금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하반기, 내년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이것은 로봇 산업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로봇도 현재 내년쯤에 지금 계획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제 공장에 투입된다. 이게 전부 다 이것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냥 바이 앤 홀드 하시면요, 결국은 주가는 굉장한 퍼포먼스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오늘이 금요일이죠. 여기 미국은 목요일인데요. 한국은 이제 주말에 들어갑니다. 즐거운 주말 좀 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도 제가 또 심심하지 않도록 계속 이제 또 영상을 올려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뭐 테슬라 주가가 안 오르고 이러면서 엔비디아가 또 오르니까 엔비디아 주식도 제가 많이 추천했지만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만 또 테슬라에 또 올인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 주가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다 보면요, 이 지금 앞에 설명한 것처럼 또 엄청난 봄날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를 좀 대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면요, 우리가 또 여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고 여름에 또 이벤트 지나고 나면 또 뭔가 큰 어떤 이 모멘텀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길게 바라보면서 여유를 가지시고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운동하시면서 시간을 잘 이렇게 흘려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레이 정교수였습니다.